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4일 수요일 JCM 모닝뉴스입니다. 천창수 울산시 교육감의 핵심 공약인 사립유치원 무상보육에 올해 2학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전망입니다. 이와 관련해 공립유치원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울산시 교육청이 공립유치원에 대한 지원금도 점진적으로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김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울산시 교육청이 올해 2학기부터 사립유치원에 대한 단계적 무상교육을 추진합니다. 먼저 만 5세 원화부터 시행됩니다. 원화 1인당 지원액은 21만 5천 원으로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또 방과 후 과정비로 학부모로부터 최대 3만 원을 자율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울산 지역 만 5세 원화는 3,500여 명, 무상교육에 30억 원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공립유치원들은 역차별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학급 운영비와 급식비, 기본 보조금은 그대로 두고 추가로 21만 5천 원을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21만 5천을 더 준다고 그러면 학부모가 안 온다는 거예요. 근데 원화가 안 오면 저희는 바로 감축이고 학급이 하나 없어지면 교사도 하나 없어집니다. 공립유치원들은 사립과 같은 수준인 21만 5천 원 지원을 요구하며 집단 행동에 나설 예정이었지만 천창수 교육감과 협의한 끝에 갈등은 일단락됐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이번 추경에 공립유치원 만 5세 원화 지원비로 7억 4천여만 원을 편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내년 본예산 편성 시 공립유치원 지원금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의 공사립유치원 무상보육 예산안은 6월 울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입니다. JCN 뉴스 김용환입니다. 울산시는 어제 울산공업축제 추진위원회를 열고 마무리 점검을 했습니다. 추진위는 공업축제 개회식과 폐막식, 행진과 부대 행사뿐만 아니라 교통통제와 안전관리 대책에 대해 마지막으로 점검했습니다. 울산공업축제는 35년 만에 부활돼 6월 1일부터 나흘간 태화강 국가정원 일대에서 열리며 축제의 핵심인 퍼레이드는 6월 1일 오후 4시부터 6시 10분까지 공업탑에서 태화강 행사장까지 이어집니다. 축제 기간 남구 둔치와 야외 공연장, 왕버들 마당 등에서 32개의 공연이 펼쳐지며 산업과 체험, 먹거리 등 240여 개 전시와 체험 공간도 마련됩니다. 울산과 경주, 포항 단체장들이 어제 경주에서 해오름동맹 상생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해오름동맹 단체들은 공동협력사업 추진 성과와 해오름동맹 기본 구상, 발전 전략 등의 내용을 담은 도시발전 전략 연구 용역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용역이 마무리되면 초강력 공동협력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해오름동맹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정주 여건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며 도시 광역화로 인구 연계를 강화하고 전략적 산업을 연계해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울산 상공회의소는 어제 신성장 동력 산업 추진 자문위원회 올해 1차 회의를 열고 신산업들이 울산 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 적극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회의에서 위원들은 울산이 수소산업과 도심 항공교통 등 다수의 신성장 동력 산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차별화된 특화 사업의 발굴과 집중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탄소 중립을 바탕으로 한 법과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상인은 구체적인 대책과 과제를 마련해 울산시와 관계부처에 적극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울산시는 어제 시청 상황실에서 뿌리산업발전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고 뿌리산업 발전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뿌리산업은 용접과 주조, 금형 등 6개 기반 공정기술과 8대 차세대 공정기술을 아우르는 제조산업을 말합니다. 안효대 경제부시장은 울산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울산의 뿌리산업과 기업 발전이 중요하다며 발전 방안 마련과 지원에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의 5월 소비자 심리지수가 내수 부진 완화 기대감 등으로 한 달 전보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울산본부의 5월 울산 지역 소비자 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5월 울산의 소비자 심리지수는 96.8로 전월 대비 1.5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개 소비자 심리지수 구성지수 가운데 현재 경기 판단 지수가 5포인트, 향후 경기 전망 지수는 4포인트가 상승했습니다.
한국은행 울산본부는 소비 회복 흐름에 따른 내수 부진 완화 기대감 등으로 소비자 심리지수가 상승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울산문화관광재단은 문화도시 울산조성과 울산아시아퍼시픽 뮤직미팅, 일명 에이팜 사업 등 5개 분야에 7억 5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하고 오늘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사업 공모에 들어갔습니다. 문화도시 울산조성 사업의 경우 창작 콘텐츠 활성화 사업 35건, 5억 원과 청년 프로그램 기획, 생활문화 동호회 축제 참여 등 4개 분야에 6억 7천만 원을 지원하며 울산 에이팜은 지역 3건과 전국 6건을 선정해 3,300만 원을 지원합니다. 한편 지역 고유의 특성을 가진 콘텐츠를 발굴하는 구군 특화 사업은 지난 16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공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HD 현대중공업에 입사한 외국인 근로자 7명이 무단 이탈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은 4월 중순에 외국인 기술인력 취업비자로 입사한 태국 국적의 근로자 7명이 4월 25일 근무지를 이탈한 사실을 확인하고 출입국 사무소에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회사 측 외국인 기숙사에서 생활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입사 일주일 만에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탈한 외국인 근로자들은 회사 측과 연락이 닿지 않고 있으며 현재 법무부에서 이들의 소재를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태화강변에서 죽순을 무단 채취하려던 시민 2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지난 15일 오후 8시쯤 울주군 범섭 태화강변 산책로에서 한 부부가 죽순을 무단 채취하는 것을 다른 시민이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대나무나 죽순을 무단 채취할 경우 하천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됩니다. 울산시에서 매일 방출되는 가연성 생활 폐기물은 580여 톤에 달합니다. 이 폐기물들은 성암 소각장의 소각시설 3곳에서 처리되고 있는데 이 중 소각 설비가 노후화된 1, 2호기가 재건립에 들어갔습니다. 기존 시설보다 환경 오염물질 배출 기준을 강화해서 친환경적인 데다 소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재활용해 연간 300억 원의 판매 수익도 발생한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박용훈 기자입니다. 남구 성암동에 위치한 울산 성암소각장. 울산시에서 매일 발생하는 580여 톤의 가연성 생활 폐기물이 이곳에서 소각되고 있습니다. 소각장은 모두 3기의 소각시설을 가지고 있는데 이 중 1, 2호기는 지난 2000년 5월부터 23년째 운영되고 있습니다. 1, 2호기의 내구연한, 즉 사용기간은 15년인데 내구연한이 이미 지난 지 오래지만 수리비를 들여가며 계속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2017년 한국환경공단의 기술진단에서도 설비 노후화로 인한 성능 저하와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이에 울산시는 지난 2020년부터 1, 2호기 재건립 사업을 추진해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와 설계 경제성 검토 등을 거쳐 드디어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로 기존 시설 바로 옆에 새롭게 건립되는 1, 2호기는 기존 시설의 소각 용량보다 많은 폐기물 460톤을 매일 처리하게 됩니다. 소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재활용해 기업에 시간당 100톤의 폐열 증기를 공급해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와 함께 판매 수익으로 인한 세수 확보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우리 울산에 있는 이 성암 폐기물은 각 기업의 ESG 경영을 위해서라도 이 폐열을 이용해서 재사용이 되니까 아마 앞으로 운영 자금 정도가 연간 한 300억 정도가 우리 폐열 자금으로 들어올 것 같습니다. 또 기존 시설보다 강화된 환경오염물질 배출 기준을 적용해 소각 폐기물의 3% 정도의 재만 배출할 전망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의 경제성 검토 결과에 따르면 1917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함께 1600여 명의 취업 유발 효과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재건립되는 1, 2호기는 공사와 시운전 기간을 거쳐 오는 2026년 5월부터 운영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기존 1, 2호기는 철거될 예정입니다. 울산시는 기존 1, 2호기가 철거되면 해당 부지를 3호기 재건립 부지 등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JCN 뉴스 박영훈입니다. 울산대교가 드라마 촬영으로 26일부터 29일까지 밤 시간대 교통이 통제됩니다. 울산시는 드라마 촬영으로 인해 울산대교 양방향에 대한 교통을 통제한다고 밝혔습니다.
26일은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27일과 28일은 저녁 7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29일은 저녁 7시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 통제됩니다. 울산시는 드라마 촬영으로 울산을 전국에 알리는 효과가 있는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동구청이 출산지원금을 올해 1월 출생아부터 기존보다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첫째는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둘째는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증액 지급되며 셋째부터는 기존과 동일하게 100만 원씩 지급됩니다. 동구의 출산지원금 증액은 지난 17일 예산이 동구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2023년 1월 출생아부터 소급 적용되며 출생아 부모가 출생일 기준 1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해야 하며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어제 1층 책마루 앞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갑질 근절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천창수 교육감과 최성부 부교육감이 출근하는 직원들에게 청렴 우산을 나눠주며 5대 실천사항을 안내하고 갑질과 부패 차단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천 교육감은 불합리한 관행과 갑질 행위 근절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울주군은 어제 웅촌면 행정복지센터에서 7월 말 준공 예정인 울주군 창업 일자리 종합지원센터의 운영 방안에 대한 주민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설명회에는 웅촌면 주민협의체 위원과 주민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차와 휴게 공간 확보를 비롯해 고령층 눈높이 프로그램과 강좌, 공유주방 활용과 일자리 등의 건의사항이 제안됐습니다. 창업 일자리 종합지원센터는 웅촌면 곡천리 3,000제곱미터의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지어지며 커뮤니티 공간과 공유주방, 스튜디오와 창업 보유실 등이 갖춰집니다. 동구청이 방어동에 위치한 돌고래 씨름단 숙소를 생활체육시설로 활용할 전망입니다. 돌고래 씨름단은 지난 2020년 소속을 옮겨 울주군 해뜨미 씨름단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협의 기간이 종료되는 오는 6월 말 울주군으로 숙소를 옮길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동구청은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1,500제곱미터 규모의 숙소를 생활체육시설로 리모델링해 활용할 계획입니다. 어제 새벽 0시쯤 남구 묵어동 점골저수지 일원에서 야생 멧돼지 한 마리가 포획됐습니다. 남구청은 지난 2월부터 울산대학교 천문대 인근 지역에 멧돼지가 자주 출현한다는 주민 신고에 따라 포획단이 해당 지역을 수시 순찰하던 중 멧돼지를 발견하고 총기로 사살해 포획했다고 밝혔습니다. 포획한 야생 멧돼지는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검사 결과 아프리카 돼지열병에는 감염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경찰청은 7년 전 생후 100일 된 아이를 유기한 친모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지난 2016년 생후 100일 전후에 자신의 아이를 유기했다고 인정했으며 아이의 생사 여부와 버린 장소에 대해서는 진술이 오락가락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의 범행은 지난 1월 초등학교 신입생 예비 소집 때 입학 예정자인 A씨 자녀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교육청이 경찰에 조사를 의뢰해 드러난 것입니다. 한편 A씨는 최근까지 아동 양육수당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울산지법 형사 1단독 이성 부장판사는 출소한 지 한 달도 안 돼 또 상습적으로 식당 등에서 금품을 훔친 5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21일 새벽 울산 남구의 한 음식점에 침입해 현금 출납기를 열고 11만 5천 원을 훔치는 등 부산과 서울, 경기도 등지에서 20차례에 걸쳐 식당과 상가 등에 몰래 들어가 65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특히 A씨는 동종범죄로 2년가량 복역 후 출소했으나 한 달도 안 돼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JCM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